안녕하세요. 수수일상의 진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아이서티 N9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서티 차량이 요즘에 굉장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2019년 한 해 동안 이 아이서티 판매량이 1,400대, 1,500대가 안 넘는다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차량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이 아이서티를 가지고 또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주행 성능과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외관 디자인, 옵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편집 시간도 길어지고 촬영도 잘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 중간 타임에 먼저 올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목처럼 이 가격을 주고 굳이 아이서티를 사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 차량을 왜 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서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구매하려고 견적을 내보시고는 차량을 바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이서티 N9 차량을 풀 옵션으로 약 세금 포함해서 3천만 원 넘는 금액을 지불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면 사실 중형차들 그리고 조금 더 주면 그랜저 K7 기본 모델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총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차는 제 차가 아닌 여자친구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 앞에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너무 큰 차를 사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통행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사면 주차를 멀리다 해야 되고, 주차난이 너무 심한 그 동네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주차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분, 30분은 뺑뺑 돌아야 되고 걸어서 10분 이상 나가야 되는 거리에 주차를 해야 되고, 혹은 아침에 단속하는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차를 옮겨야 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차를 사면 여자친구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차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차 폭이 최대 1820mm가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그 말은 중형차 이상의 차들은 싹 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자친구 운전을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SUV를 한번 보자. 나중에 결혼을 생각해서도 오래 타려면 SUV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가장 먼저 봤던 차가 셀토스였습니다. 셀토스를 보러 갔는데 디자인도 괜찮았고 옵션도 뭐 이 차량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가격도 비슷했고요. 저희는 가솔린 모델을 봤는데 하필 그 매장에는 디젤차밖에 시승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를 시승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운전하고 전 조수석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내려서 했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다. 여자친구가 이제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이게 편한 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SUV들은 아무리 시트를 내려도 이게 기본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발이 불편한데 그렇다고 시트를 너무 당기자니 핸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죠. 이것은 정말 만일의 경우 그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핸들과 운전자의 거리가 30cm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좋다 하는데 이것보다 너무 가까워지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사실 저희랑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였는데 디젤 차를 시승을 했는데 너무 시끄럽대요. 그 차 같은 경우 시승차가 1000km 전후로 탔던 굉장히 신차였는데도 디젤 차가 너무 전 조수석에 있었는데 별로 안 시끄럽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이 자리는 너무 시끄럽다고. 디젤의 소리, 그리고 아마 디젤이 주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진동, 이런 것도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거부감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와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아마 거기서 여자친구가 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토스는 거르게 되었고 그 다음 모델로 본 게 저희는 트랙스였어요. 트랙스 1.4 터보 모델을 보러 갔고 제가 아베오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할 거다. 아베오 운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시승은 안 했고 타보기만 했는데 역시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트가 조금 높았던 거죠. 그 차 역시.
아무리 이 핸들이 조절이 되고 시트 조절을 해도 편안한 위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르게 되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트랙스 할인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풀옵션을 사는데 2천만원 초반대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샀던 굉장히 아쉬운 차량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 봤던 건 베뉴인데, 베뉴는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차가 아베오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베뉴는 그냥 거르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작은 차 찾는다며 근데 왜 작다고 거르냐? 디자인도 여러분들 차를 살 때 큰 선택의 요소 아닙니까? 베뉴는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저희한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차 크기 하나 보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차 크기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았고 디자인은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이짜이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차가 별로 없죠. 아반떼, K3, 뭐 i30, 그리고 SM3 뭐 이런 차들이 남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고향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i30 N9 차량을 시승을 하게 되었고, 역시 그 시승도 여자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뒷자리에 있었어요. 옆에 그 모터 스튜디오 직원분과 여자친구가 시승을 하고 내려서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포지션도 너무 편안하게 나왔었고 이 옵션들 그리고 여자친구가 보는 시야, 전방 시야도 너무 좋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를 타던 게 있어서 그런지 이 출력 또한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미니보다 이 차가 더 빠르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력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이 차가 마음에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차를 견적을 냈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게 있어요. 아반떼랑 K3는 왜 안 되냐? 그렇죠. 왜냐면 아반떼 K3는 i30보다 분명히 더 저렴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아반떼는 애초에 보질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반떼 AD가 있었다면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i30랑 아반떼랑. 근데 AD에 페이스리프트된 이 삼각대는 우리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i30지. i30 압승으로 저희는 디자인은 제외시켰고, 두 번째, 저는 K3 GT를 굉장히 추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자친구한테. 같은 엔진 같은 미션이 들어가 있고 이 차보다 더 길고 이게 해치백인지 패스트백인지 저는 잘 그 구분이 안 되지만 K3 GT의 그 디자인도 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GT도 보러 가자라고 했었는데 여자친구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i30를 견적을 내게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해치백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경차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차와 해치백을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해치백을 좋아하지 않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해치백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치백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니를 타면서 해치백 괜찮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i30 모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형 SUV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잘 나가는데 이 SUV들을 낮춰놓은 게 해치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높이면 SUV가 되는 거죠. 사실 차 길이, 전장이나 차 폭을 보면 소형 SUV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전고가 더 낮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인식들을 깬다면 SUV와 해치백, 그 경계선을 조금 허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소형 SUV들 물론 견적도 보고 차도 타보고 했지만 해치백이 더 운전하기 편하고 재밌다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i30를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는 별로 많지 않고, 단 한 가지, 이건 나중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DCT 미션에 대한 불만은 저는 조금 있습니다. 저속에서의 이 DCT가 주는 불안함과 불편함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편을 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 차량을 사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i30 1.6 모델도 있지 않냐? 왜 N9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살 당시에 i30는 1.4 모델, 1.6 모델, 그리고 N9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세 모델 다 미션은 DCT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1.4는 조금 답답할 것 같으니 제외 1.6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옵션들을 추가하다 보니 이 가격이면 N9 사겠는데?
그래서 N라인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진짜로 한 200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면 외관도 더 이쁘고 실내도 더 포인트가 들어간 N라인을 사자 해서 N라인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를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옵션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옵션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옵션인데 만약에 이게 제가 살 차였다면 저는 옵션들 굉장히 많이 제외하고 1.6을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좋아하고 또 꾸미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튜닝이나 DIY라고 하죠. 다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모델, 깡통 모델 사서 하나씩 꾸며가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었지만 여자친구가 주로 운전을 할 것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탈 것이다 보니까 안전사양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의 한편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넣다 보니까 그 가격이 N라인 가격이 된 것이고 그래서 N라인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 가격을 주고도. 만약에 제 차였다면 저는 딱 하나 요거 파노라마 선루프 넣었을 것 같아요. 소리 나고 나중에 이제 뭐 모터 고장나면 돈 나가고 하겠지만 이 선루프가 주는 개방감을 너무 저는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선루프 하나 추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자친구 또 혹은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에게 옵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 LED 라이트 패키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일반 전구 타입보다 굉장히 밝아요. 너무 밝더라고요. 제가 타는 그 미니보다도 더 밝아요. 그래서 야간에 운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놓고 다녀도 오토로 켜놓으면 상대방 차선 혹은 앞에 차가 있을 때 알아서 꺼줍니다. 이런 기능들 너무 좋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차선을 벗겨갔을 때 알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차가 잡아줍니다. 이런 기능들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서 속도 유지해가면서 차선까지 잡아가면서 가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타도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운전을 해서 같이 장거리를 갈 때는 무조건 크루즈 컨트롤 켜고 갑니다. 앞에 차가 들어오면 알아서 서주고 아예 멈췄다 출발도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됐을 때도 더 편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운전하기 귀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텐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묶어서 옵션을 넣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일반 사설 업체를 통해서 튜닝으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뽑을 때 해야 되는 옵션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차를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옵션과 주행 성능, 소감에 대해서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이 차의 주행 소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때 거기 담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차를 저와 여자친구가 함께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큰 차 좋아하고 그 가격이면 중형차, 대형차를 사지 않냐 이런 비교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차라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옷을 사듯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차를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뭐 작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비싼 가격에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해치백의 매력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운전도 훨씬 재밌게 그리고 공간 활용도 충분히 하면서 탈 수 있는 차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저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이 차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차 같은 경우 1500대도 안 팔린 희소 가치가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소성도 있지만 그만큼 또 차의 매력도 있다 라는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아이서티가 주는 주행 성능과 소감과 뭐 감성들과 그리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수일상의 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